안녕하세요. 갤러리 봉 관장 백영주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여인 비너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에 따라 비너스가 여러 모양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시대의 비너스가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시나요? 0.1초 안에 눈, 코, 얼굴을 모두 파악하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내 타입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요.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 비너스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석기시대의 빌렌도르프라고 하는 비너스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가슴도 풍부하고 배도 뚱뚱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로서는 다산과 풍요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각은 11.1cm 아주 작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전에 만들어진 인간 조각상 중 하나이며 1908년 오스트리아의 빌렌도르프라는 지역에서 발굴되었기 때문에 빌렌도르프라는 이 조각상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랑과 풍요의 여신인 비너스의 이름을 따 비너스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이 조각상의 머리를 보면 꼬불꼬불한 머리카락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날 다시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비닐을 쓴 모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석기시대의 비너스 빌렌도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 시기 그리스 여신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비너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체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밀로의 비너스는 그리스 미술의 정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밀로의 비너스는 1820년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던 밀로스 섬에서 발견되었고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조각상 중 하나인 밀로의 비너스는 기원전 100여 년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과 미를 관장하는 여신인 비너스는 크기가 2m가 넘고 있습니다. 서 있는 비너스는 그 자세가 안정적인데요. 이렇게 비너스가 안정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콘트라 포스트 자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조각에서 유래한 자세로 로마 시대를 거쳐 르네상스 이후까지 힘의 균형과 안정된 동세를 표현한 조각들이 취하는 가장 일반적인 자세입니다. 고대로부터 다수의 비너스가 전해 내려오고 있지만 특히 밀로의 비너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유일하게 머리가 온전히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녀의 두 팔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조각상을 사람들은 이렇게 팔 다리를 붙여 이 여인을 다시 복원하고 있는 가상의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비너스는 왜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요? 발굴된 팀에 의해서 또 하나의 사화가 발견되어지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내지는 못했으나 아마도 사랑의 여신 비너스를 상징하는 사과를 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루브르는 비너스가 사과를 들고 왼팔을 앞으로 뻗으며 서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조각 작품이 팔을 복원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팔이 없는 밀로의 비너스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작품이며 보다 많은 상상력과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예술 본질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작품의 불완전성은 감상자들의 상상력을 통해 전혀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밀로의 비너스로부터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비너스 중 가장 아름다운 인체 비율을 가지고 있는 밀로의 비너스는
그리스 시대의 조각상이었습니다. 르네상스 비너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재생, 부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시대의 부활을 의미할까요? 그리스 시대를 다시 재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 밀로의 비너스는 아름다운 1.1대6의 황금 비율을 자랑하고 있는 이런 밀로의 비너스를 다시 한번 재현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신화 속 이야기지만 지금은 사실적인 여자 이야기를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여인 너무 아름답죠. 이 여인은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는 크로노스가 우라노스의 성기를 잘라 바다에 던졌더니 거품이 일었다라고 해서 아프로디테가 되겠는데요. 아프로디테를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비너스가 되는 거죠. 이 아름다운 비너스는 시모네타라고 하는 실제 살아있는 여인의 몸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 구둥신을 가진 여인은 이 모델의 주인공으로 재탄생되어지는데요. 이 서 있는 여인은 조가비 위에 이렇게 서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던 이 그림은 우리나라 광고에서도 많이 쓰여지고 있는 비너스이죠. 이 오른쪽에 그림을 살펴보시면 어떤 여인이 이 여인을 감싸기 위해서 망토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마 옷을 입혀주려 한 것 같지요. 그런데 이 왼쪽을 보니 제피로스라고 하는 바람의 신이 바람을 불어서 지금 해안가로 가도록 안착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피로스는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 클로로스를 안고 있는데요. 이 둘은 결국 사랑하게 되는데 처음에 클로로스는 이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여인을 꽃의 여신으로 만들어주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이는 꽃을 이 여인이 입에서 불고 있지요. 이 여인은 꽃의 여인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시 이 여인으로 돌아가서 이 여인은 시모네타라는 여인인데요. 이 그림을 그렸던 보티첼리는 메디치 가문의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모네타가 왜 이렇게 모델로 등장했을까요? 보티첼리는 이 시모네타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요. 첫눈에 반해서 상사병이 걸려서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요. 이 여인에게 고백하러 가서 보니 메디치 가문의 사람이었던 줄리아노와 이미 정략 약혼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보티첼리는 메디치 가문에서 후원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줄리아노를 물리치고 시모네타를 차지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어느 날 시모네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날 불행히도 시모네타는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이 여인은 이미 폐결핵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티첼리는 여러 편에 걸쳐서 이 시모네타를 영원 불면의 여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오른쪽은 정상인데 왼쪽 팔이 축 늘어진 것처럼 보이죠. 아마 폐결핵을 앓고 있었던 시모네타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찍 죽은 시모네타를 그리면서 보티첼리는 이렇게 그림으로 남아 남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모네타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리는데요. 르네상스 시절에 그렸던 여인이에요. 비너스와 마르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여기서도 비너스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비너스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뜻하기도 하고요. 마르스는 전쟁의 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의 신이면 어떻게 해요? 갑옷을 입고 아주 투구를 쓰고 전쟁을 하기 위한 자세로 보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그림에서 마르스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모든 것을 해제한 상태로 있지요.
투구는 어린아이들이 지금 쓰고 있고 고동을 불어서 장난스럽게 하고 있고 모든 것이 무장 해제된 모습인데요. 아마도 시모네타와 사랑을 나눈 이후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비너스는 시모네타를 표현을 했고 마르스는 줄리아노를 그린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9세기의 비너스는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이 그림은 알렉산드르 카바넬 그림입니다. 여인이 에로틱하게 누워있는데 그 위에 뭐가 보이나요? 천사가 보이죠. 이렇게 그린 그림들은 인간의 모습이 아닌 천사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여신을 표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살롱전에서 입선을 하여 그림을 전시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날은 이 그림보다는 좀 더 파격적인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음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여신을 그린 것이 아니라 매춘부를 그렸는데요. 그렇다면 마네는 왜 이 매춘부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 당시 파리는 오염이 넘쳐나고 아주 지저분한 도시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끝나고 나폴레옹 3세는 파리를 개조 사업을 하기 위해 오스만 공작에게 파리 개조 사업을 20년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 몽마르트 언덕에 모여 술과 여인들을 탐하기 시작한 거죠. 새로운 부르주아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네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 이 올랭피아가 되겠습니다. 올랭피아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직시한 눈은 세상을 다시 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고, 이 여인이 꼽고 있는 이 난꽃은 체음제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팔찌가 있는 것은 오늘날 바라보면 이게 번호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다리 옆에 보면 검은 고양이가 한 마리 그려져 있는데요. 모든 비너스에는 여신을 찬양하기 위한 천사들이 있었다면 이 검은 고양이는 남성의 발기된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마네는 이 세상을 조롱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옆에 흑인이 꽃다발을 들고 왔는데요. 이 꽃다발은 오늘 내가 너를 사겠다라는 예약의 표시였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문제작을 만들었던 마네의 이 올랭피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찢어내기 위해서 아주 진을 쳤다네요. 그러나 오늘은 세상을 바라보는 자유의 개성이다라고 해서 오르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따라 변하는 비너스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러면 오늘날 비너스는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이 그림 보세요. 너무 뚱뚱한 여인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이 여인은 풍만한 라틴 미술을 품 안에 넣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런 여인을 만들었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날씬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조롱 섞인 뜻으로 이렇게 풍만한 여인을 오늘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비너스를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시대의 비너스가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시나요? 오늘은 비너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